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난 단 하루의 외출. 하지만 이 하루는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린다. 아론은 1975년 10월 27일 미국 오하이주의 메리언에서 태어난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했으며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스키와 백패킹 등 수많은 야외 활동을 즐겨 했고 점점 자연 속을 모험하는 일에 깊게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에게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다. 아론은 고등학교 졸업 후엔 펜실베니아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학업을 병행하며 여름엔 급류 타기 가이드로 일하며 늘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을 보낸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점점 쌓이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큰 결심을 하게 된다. 2002년 직장을 그만두고 거주지를 콜로라도 에스펀으로 옮긴 뒤 그는 매일같이 산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2003년 그는 친구들과 스키를 타던 중 큰 눈사태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그 사건은 그에게 하나의 경고를 던진다. 죽음은 언제든 곁에 있다. 하지만 아론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곳, 더 험한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블루존 캐년이 기다리고 있었다. 블루존 캐년은 유타주 캐년랜즈 국립공원 근처에 위치한 협곡이다. 현지에서도 이곳은 슬롯 협곡이라 불리는 구조로 유명했다. 슬롯 협곡이란 오랜 시간 암석을 통과하여 흐르는 물이 마모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형성된 협곡을 슬롯 협곡이라 말한다. 이 블루존 캐년은 좁고 깊은 통로가 수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데 구조가 워낙 험하고 길이 복잡해 경험 많은 탐험가들조차 단독 진입을 꺼리는 곳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있었다. 익숙한 산, 익숙한 바위. 자신의 경험만을 믿은 채 아론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그곳으로 떠난다. 2003년 4월 26일 그는 차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시 차를 타고 캐년 입구로 향한다. 그렇게 일정 구간에 도착한 뒤 그는 주차를 하고 자전거를 꺼낸 뒤 협곡으로 향한다. 그때 휴대전화는 차에 그대로 둔 상태였고 그의 가방 안에는 간단한 음식과 물 그리고 카메라와 최소한의 장비만이 들어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끝날 일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오전 9시 15분 협곡 주변에 도착한 그는 자전거를 잠그고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협곡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그는 깎인 절벽 사이로 천천히 몸을 집어넣는다. 발끝엔 자잘한 자갈들이 바스락거리고 머리 위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다. 가끔씩 그는 멈춰서 협곡의 구조를 관찰하기도 한다. 자연이 빚어놓은 아름다운 협곡을 눈에 담으며 그는 경이로움과 탐험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 협곡을 탐험하던 아론은 커다란 바위 하나를 만나게 된다. 그곳은 그가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고 그렇게 아론이 벽 사이에 끼어있는 그 바위를 잡고 조심스레 무게를 실는 순간 바위가 그와 함께 미끄러지며 순식간에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 무게 360kg짜리 거대한 바위가 아론과 함께 떨어지고 그의 오른팔을 벽과 바위 사이에 끼워버리고 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마치 팔 한쪽이 시멘트에 박힌 것처럼 한쪽 팔을 꺼낼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 휴대전화는 없었고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누군가에게 들릴 만한 곳이 전혀 아니었고 그가 가진 건 물 한 병, 브리또 2개. 이 모든 게 앞으로 닥칠 생존의 전부이다. 아론은 정신을 가다듬는다. 일단 그는 침착하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바로 주머니칼. 그는 주머니칼 하나를 꺼내 바위에 흠집을 내기 시작한다. 칼끝을 세우고 있는 힘껏 바위를 쪼아보지만 몇 시간을 열심히 쪼아도 바위에는 상처 하나 나지 않는다. 그때쯤 애써 침착했던 아론의 머릿속 또한 점점 공포감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그는 생각한다. 이 상태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장장 15시간 동안 주머니 칼로 바위를 긁으며 가지고 있는 물과 식량을 천천히 섭취한다. 허나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은 흐르며 그가 가진 음식이 바닥나버리고 만다. 그는 자신의 소변을 마시며 탈수 상태를 막아야만 했고 점점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엔지니어였던 그는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로프로 도르래 시스템도 만들어보지만 360kg의 바위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는 어렴풋이 이곳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협곡 벽에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사망 추정일을 새긴다. 4일간 물 한 병과 브리또 2개만을 먹었기에 극도로 몸에 힘이 빠진 상태였고 정신 또한 온전치 못했을 것이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사고 5일째, 곧 아론은 자신의 팔이 썩기 시작한 것을 느낀다. 피가 돌지 않아 피부가 변색되고 악취가 퍼진 것이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왜 이곳에 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건지 스스로를 비난하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그렇게 한참 눈을 감고 생각하던 그는 번뜩이는 생각과 함께 눈을 뜬다. 그리고 결심한다. 팔을 자르면 살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 칼을 꺼낸다. 그리고는 곧장 자신의 팔에 가져다 댄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가늠할 수 없다. 다만 이 팔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이곳에서 죽는다. 지혈을 위해 팔에 끈을 묶은 그는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내뱉으며 자신의 팔을 긋는다. 하지만 바위를 쪼개며 칼날은 이미 무뎌진 상태였고 피부 위를 긋는데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도 그는 절망 속에서 추위를 견딘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무딘 칼로 긋는 것이 아니라 팔을 찌르기로. 그는 다시 한번 눈을 감은 채 있는 힘껏 자신의 팔 위에 칼을 꽂아 넣는다. 칼끝은 성공적으로 그의 팔에 꽂혔지만 여전히 뼈를 자르기엔 너무나도 무딘 상태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 뼈를 부러뜨리면 된다고. 그는 벽과 돌에 낀 몸의 각도를 이용해 자신의 몸무게로 팔뼈를 꺾는다. 그 다음은 꽂힌 칼에 힘을 준 채 남아있는 피부를 절단해 나간다. 아무리 썩어가고 있는 팔이라고 해도 자신의 팔을 자르는 고통은 그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40분 동안의 사투 끝에 그는 드디어 자신의 팔을 잘라내는 데 성공한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장비로 급한 대로 지혈을 마치고 비틀거리며 갇혔던 곳에서 빠져나온다. 하지만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12km 떨어져 있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야 한다. 협곡 주변에 세워둔 자전거는 그가 탈출하며 빠져나온 경로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걸어서 자신의 차로 돌아간다. 그렇게 반쯤 걸었을 무렵 기적처럼 한 가족이 그를 발견한다. 그들은 아론을 보곤 깜짝 놀라 곧바로 구조 요청을 한 뒤 그에게 음식과 물을 나눠준다. 그렇게 사고 발생 5일 만에 그는 기적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다. 죽음을 받아들이려던 그 순간 그는 스스로 팔을 자르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후 아론은 많은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방송 투데이쇼에 출연해 생존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고 이외에도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묘사하며 그날의 공포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2010년에는 그의 일화를 바탕으로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제작되어 다시 한번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금도 그는 등산과 여러 아웃도어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팔 한쪽을 잃은 후에도 그의 취미 활동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